김비서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김비서는 그래도 한때는 백현우의 비서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옛날 일이고 이제는 윤은성의 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내는 백현우의 행동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백현우의 직위가 해제된 이유가 이전 경영진이었던 홍해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김비서이기 때문에 홍씨 일가가 모두 쫓겨난 지금 이 상황에서 백현우와의 1대1 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 올라갔고 백현우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김비서의 표정을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김비서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지금 윤은성 회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홍만대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21%의 지분은 고스란히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윤은성을 해임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고요. 김비서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백현우의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설득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월급쟁이에 불과한 김비서는 누가 경영진인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회사 생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줄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김비서님은 저한테 빚도 있으시잖아요. 저를 속이고 윤은성에게 제 정보를 갖다 바친 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죠. 백현우가 살짝 강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우물쭈물하던 김비서가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윤은성에게 LP 투자자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파이원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백현우의 지시를 받은 김비서는 곧바로 윤은성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잘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만대 회장이 사망했다는 사실, 이 명백한 사실 하나는 확실했기 때문에 홍씨 일가 쪽에 모든 걸 베팅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는데요. 회장님, LP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 회복이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당장 지피를 교체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은성은 백현우가 예상했던 것처럼 LP와 관련된 찌라시를 뿌리기 시작하자 점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긴 싫었거든요. 홍해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퀸즈그룹을 접수한 것이었지만 퀸즈그룹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이제 홍해인에게 언급조차 되지 않을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약속한 날짜까지 반드시 상환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전해요. 아, 그리고 우리가 투자받을 수 있는 다른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시를 받은 김비서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보는 눈이 있으니 백현우와 만나긴 좀 그렇고 문자로 조용히 백현우에게 보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은성 회장이 투자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곧바로 찾았다고 말하면 수상해 할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투자회사를 찾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현우는 손에 넣은 비자금을 이용하여 이미 투자회사를 설립해 놓은 상태였어요. 투자회사 이름은 조금 촌스럽지만 용두 인베스트먼트였죠. 어차피 유령회사나 다름이 없으니 이름은 대충 지어도 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자회사의 대표를 맡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나서 계약을 하려면 윤은성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돼야 하잖아요. 윤은성은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하고 투자 관련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게다가 의심이 많고 눈치가 빠른 윤은성이라면 분명히 투자 계약을 맺기 전에 회사 대표에 대한 뒷조사도 해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느라 머리가 아파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백현우의 머릿속에 바지사장으로 제격인 인물이 한 사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현우의 매형인 유대호였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유대호는 경영학을 전공한 만큼 어느 정도 투자에 관한 식견이 있으니 윤은성과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는 게 아니라면 백현우의 매형이라는 사실 역시 알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제격인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매형에게 전화를 거는 백현우. 매형, 잘 지내셨어요?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부탁이길래 그래?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투자회사의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은 백현우의 매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애초에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투자 계약을 맺는 것이니 따지고 보면 사람을 속이는 짓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백현우의 매형은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는 백미선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에
미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학비까지 백미선이 모두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면 반드시 백미선을 호강시켜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백현우가 이런 부탁을 하니 이렇게라도 백미선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조금 다르게 하면 그저 양심의 문제일 뿐이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도 했고요.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어도 천한 부탁이라면 들어줘야지. 그렇게 용두 인베스트먼트의 바지 사장까지 섭외가 완료된 상황. 이제 김비서가 윤은성에게 바람을 넣고 윤은성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끔 만들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장님,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죠? 용두 인베스트먼트라고 미국계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용두 인베스트먼트? 이름 한번 촌스럽네요. 투자 조건은요? 단서 조항으로 주가가 5% 이상 급락할 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원한답니다. 조기 상환을 못하게 되면 퀸즈 주식으로 돌려받는다는 조항도 추가했어요. 퀸즈 주식이요. 윤은성은 자신이 홍해인네 가족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제안받으니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홍해인의 기자회견으로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주가도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사실 홍해인의 기자회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예기치 못한 다른 이슈로 또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다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이 윤은성의 마음을 더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결국 윤은성은 부랴부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용두 인베스트먼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좋습니다. 계약 날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함정에 빠진 윤은성을 보면서 한편으로 꼬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은근히 명령조로 말하는 윤은성의 행동이 내심 기분이 나빴거든요. 회장실을 유유히 빠져나가자마자 백현우에게 문자를 보내는 김비서. 윤은성 회장이 계약하겠답니다. 걸려들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비서는 윤은성에게 백현우의 매형에 대한 신상 정보를 보고할 때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이라고 일부러 조작했어요. 집요하고 칼같은 윤은성이라면 혹시라도 결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배우자에 대한 조사도 지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윤은성은 김비서의 조작된 신상 정보를 보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하지만 모슬이는 윤은성이 투자 계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했어요. 특히 퀸즈 주식을 담보로 걸었다는 사실은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죠. 은성아, 좀 더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어떠니? 느낌이 좋지 않아. 지금 LP들 사이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게 윤은성은 모슬이의 충고를 단칼에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계약을 밀어붙이기로 하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계약 당일이 되자 백현우의 매형과 윤은성이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은 후에 의례적으로 계약서를 한번 훑어봅니다. 저도 미국에서 꽤 오랜 기간 체류했는데 처음 뵙네요. 하이원 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은성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용두 인베스트먼트 대표 유대호입니다. 그러자 윤은성이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백현우의 매형을 응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굳이 퀸즈 주식을 담보로 잡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퀸즈 제품을 좋아해서요. 백현우의 매형은 마치 연기자 지망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연기로 독사 같은 윤은성의 레이더망을 피해갔고 무사히 투자 계약이 완료되는데요. 투자 계약이 끝나자마자 백현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너리스크를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백현우는 윤은성의 엄마인 모슬이가 신분을 훔쳤다는 사실을 폭로할 생각이었어요. 조기 상환 옵션을 발동시키려면 주가 급락을 유도해야 하는데 모슬이의 가짜 신분만 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30년 전 사건이라 이미 수사가 종결 처리되어서 모슬이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었지만 진짜 모슬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오순영이 진짜 모슬이를 죽였다는 의심이 전 국민 사이에서 떠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은성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침내 백현우가 기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전파하고 경찰에 모슬이의 가짜 신분 도용까지 신고해버리자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윤은성과 모슬이에 대한 이야기로 난리가 나버립니다. 쐐기를 박는 마음으로 홍만대가 죽기 직전에 남겨둔 마지막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후폭풍은 그야말로 엄청났어요. 그럼 진짜 모슬이를 죽인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슬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퀸즈 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두 모자가 계획적으로 홍만대에게 접근한 거냐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하루아침에 퀸즈 그룹의 주가는 5% 이상 급락해버리고 마는데요. 당연히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슬이는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윤은성은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회장실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현우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이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도대체 어떤 놈이 퍼뜨린 거야? 김비서, 누가 퍼뜨린 건지 당장 알아오세요. 당장. 백현우의 매형은 주가가 기준치 이상으로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기 상환 풋옵션을 행사하는데요. 결국 윤은성이 가지고 있던 퀸즈 주식은 고스란히 백현우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풋옵션
옵션 행사 소식을 전해 듣자 또다시 분노하는 윤은성.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홍혜인도 백현우에게서 빼앗지 못하고 퀸즈그룹마저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윤은성은 평정심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퀸즈그룹 이사들에게도 퍼졌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최대한 빨리 윤은성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세워서 난리가 나버린 언론을 잠잠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죠. 윤은성은 거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똥 씹은 표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등장으로 윤은성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홍혜인이었죠. 그리고 홍혜인 뒤에는 윤은성에게 빼앗긴 경영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홍범준과 김선아 그리고 홍범자와 홍수철까지 이사회장에 온 가족이 출동하는데요. 아니 혜인이 너가 어떻게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 용두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세운 회사야. 그제서야 윤은성은 자신이 감쪽같이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홍혜인을 바라보는 윤은성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